근데 이제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쳤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그 다니쌤이 워낙 또 이렇게 젠틀하시고 깔끔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잘 돼서 성공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런 또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사업 실패로 뭐 빚이 10억 원이나 있으셨고 뭐 쪽방촌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억대 그런 자산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량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네. 그냥 대충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수없게 기업은 조금 좋은 회사한테 갔는데 또 겉멋이 들어서 30대 후반에 사업한다고 나와서 능력도 안 되지, 경험도 없죠. 겉멋만 들었죠. 또 꼴에 또 청담동에 차렸어요. 사무실을 멋있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망했죠. 아주 처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람은 안 바뀐다잖아요.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쳤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가능한데 이제 삶에 대한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패배감에 묻혀 살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계속 나는 다운되고 살아갈 그 힘을 잃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제 자존감의 힘만큼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그 같이 했던 그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다 남 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 내가 떳떳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이 저를 거의 40년 가까이 지배했었는데 그걸 좀 많이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내 탓이다. 내 탓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포인트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과거로 쭉 역산해 가면 내가 어느 포인트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한 번 역산해 보면 어느 시점에서 또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을 얘기를 들면 신축을 내가 했는데 원래 1억이 남아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쭉 되돌려 보면 사업용 토지를 잘못 계산했던가, 상품, 뭐 여기서 빌라를 줘야 되는데 상가를 줬다든가, 아니면 뭐 설계를 A로 해야 되는데 B로 했다든가, 대출을 뭐 80%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못 받았다든가, 그때 분명히 80%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역산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좋게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온 대로,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내 3개월을 한번 역산해 보고 내가 그동안 놓친 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걸 뭐 완벽한 아니도 좀만 개선해 간다고 하면 그 다음번은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죠. 제가 지금 부돈 재테크를 예를 들면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고시원이든 이런 계속되는 그 피드백을 통한 개선 작업,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래서 내 탓으로 하게 되면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과거로 한 1년만 역산해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이제 개선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움입니다. 배움. 저는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무인도에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라면 저는 이제 책이라고 0.1초도 주저없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의 99%는 다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한 이제 배움이라는 거죠. 무인도 가셔도 생존하려면 그 책을 통해서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 태도, 분명히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고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더 좋은. 아까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이건 더 잘해야지 하는데 머리는 이해되는데 행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일치월장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걸 2번, 3번 개선해 간다고 하면 평범한 사람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개선해 가자. 그리고 개선하려면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배우자. 전 지금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일반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앞을 바라보고 가긴 하는데 사실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복기를 해서 거기서 개선점을 복기.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재테크 유튜버 1세대시잖아요. 네. 제가 서두에서도 사실 다니쌤의 그런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2014년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와, 근데 정말 빨리 하신 건데 네. 이게 먼저 남들보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처음 오픈한 건 계정을 만든 건 2014년이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2017년부터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 5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제 나이에 지금은 이제 제 나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으지만 그 당시에는 유튜브 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특히 제 나이 50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때 유튜브를 하실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이 온라인 시장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네. 내가 글을 올리면 내가 원하는 고객을 또 내가 원하는 걸 팔 수 있는 거를 네. 충분히 경험했었죠. 근데 유튜브는 이게 막 카메라로 이렇게 또 찍어야 되고 막 장비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또 글루슨과 다르게 또 내가 얼굴 내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진입장벽이 커요. 이 유튜브 하려고 하면. 네. 근데 그때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사업의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와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거의 10년 동안 노력한 것들이 거의 한 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왔었는데 그냥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빨리 많이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블로그 때문인데 지금 유튜브가 영상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어렵지만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절실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열정은 그래 해보는 거야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 절실함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그때 굉장히 그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제 삶에 어떤 기회들은 다 위기 속에서 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제 과거로 가면 망해서 또 도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힘들어서 또 유튜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그 삶에 오는 위기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지만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다른 이제 대안을 찾으면 그래서 그 힘든 시기만 벗어나면 그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정말 죽을 똥 말 똥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년에 1억 벌 정도의 능력이었는데 그 발버둥 치면서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또 계속 살아가면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 탓을 하게 되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남 탓하면 저것 때문이야. 뭐 금리 때문이야. 정부 정책 때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는 개선할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이때 내가 바뀔 것을 찾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바꾸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머리는 하는데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절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대체로 직장 다니면서는 절실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절실한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 예전에 제가 뭔가 할 때 미리 김치국 먼저 마셔요. 선언을 합니다. 막 떠벌려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배 왕자를 한번 새겨보겠다고 했어요.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청자하고 구독자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옵션도 걸었어요. 제가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1,00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도 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책 나왔잖아요. 책을 쓸 때도 출판사에 언제까지 원고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약간 벅찬 정도의 약속을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성과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스스로 그런 좀 절실한 상황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저를 이제 그것 때문에 이끌어가게끔 합니다. 저 역시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유전자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김치국을 먼저 마셔라. 또 걸려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얘기해두면 가끔 톡으로든 또 전화든 만나면 그거 잘 돼가고 있어요? 맞아,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네? 해야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치국 마시는 건 참 괜찮다. 여기저기 김치국 먼저 마시면서 이게 안 좋게 표현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또 내 스스로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절실한 상황을 스스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년 유튜브를 매일 일주일에 3개씩 올리겠다. 근데 못 올리면 내가 1,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맨 앞에 첫날 찍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매일 1년 동안 3개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1,000만 원 어디에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야.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감이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자신과의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합의?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은 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제가 이제 매일 3개 안 올리면은 뭐 1년 동안 안 올리면 1,000만 원 기부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5만 또 유튜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성장의 비결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전 책에서도 성공의 키워드를 말씀드렸거든요. 단무지. 먹는 단무지가 아니라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는 몸이 앞서요. 일단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러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일단 해보면 왜 안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해보지 않는다면 개선할 것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성공 요인은 첫 번째 단무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보통 이러잖아요. 카메라를 어떤 거 살까? 편집을 어떻게 할까? 뭐 콘텐츠는 어떤 이것만 하루 종일 1년 내내 생각하고 그냥 막 찍는 거야 처음에. 그럼 이제 카메라가 어떨 땐 녹음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편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말한 그 정보가 완전히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보면 쓰레기인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면서 개선해 가는 거.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개선해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지행용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일치월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얼마나 많이 아느냐? 행.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사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르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거하고 타인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정확히 많이 알아야 전달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냐. 그냥 지행용, 그러니까 용이 이제 앞에 빼졌는데 용은 이제 내가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평이에요.
피드백 받아서 내가 지금 해놓은 것들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영상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면 항상 그 다음 영상 때는 개선점을 찾아요. 여기서 내가 서두로 시작할 때 뭔가 맥락이 안 맞았네. 끝맺음이 좀 안 좋은데. 요 예시를 보여줄 때 요 예시가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걸 보여줬으네. 이거 말로만 했더니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해야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큰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약속한 거는 단 하나라도 개선시켜 가자. 근데 그게 1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무지 플러스 개선, 1%씩 개선, 단 하나만이라도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이라도 개선해 가는 것들이 꾸준히 되면 그 개선이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무지가 아니라 매번 조금씩 개선해 가는 그 노력이 한 1년만 되면요. 1년 전하고 1년 후에 비포 애프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1년만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인맥과 상관없이 성과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좀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개선점 하나씩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탁월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건 다르지만은 그 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은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개선점을 찾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무려 6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네.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인데 은퇴자가 하면 안 되는 5가지. 네. 이건데 자, 그 중에서 주식과 이제 창업을 꼽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게 딱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전제가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뭐 누가 주식으로 많이 벌었더라, 또 누가 창으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 라는 가지고 경험 없이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오해 없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든가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경험 없이 주변에 돈 벌고 보고 뛰어드는 분들, 불나방처럼. 근데 은퇴자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내 돈을 지키는 거예요. 가는 길게 가야 되는데 50세에 은퇴해서 소득 없이 50년, 100세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부모 세대는 한 평균 수명이 70 전후였어요. 그럼 열심히 키워놓으면 애들이 나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그때만 해도 또 장남이 부모를 다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한 70 전후에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건데 이제는 좀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아진 거죠. 아까 제가 49.5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25살에 취업하면 50살에 만약에 은퇴를 하면 25년 버는 거죠. 근데 몇 살까지 살죠? 수명이 100살이 됐다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이게 오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40 전후된 분들은 뭐 연구기관의 조사해 보면 거의 한 40, 50%가 100세까지 다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더 좋은 의료기술이 나오면 뭐 그 이상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수명은 길어지고 자식들은 부모를 안 모셔요. 그러네요. 이 삼중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50대 전후의 이 중년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 되게 끔찍하다. 네.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생 장남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부모를 모시겠냐라는 질문에 거의 다 안 모시겠다 해요. 안 모시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졌죠. 수명은 길어졌죠. 믿고 있는 애들은 뒷다 키워놨는데다가 모시죠. 그래서 은퇴자한테 이제 중요한 건 재산을 지키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업, 이제 자영업 창업 같은 경우는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해서 3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80%는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20%가 성공하느냐? 성공이 아니라 그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아. 본인 인건비 정도. 그래서 준비 없는 창업, 여러분들 직장 생활보다 창업이 100배 더 힘듭니다. 맞아요. 네. 너무 뭐 할 거 없는데 진짜 먹는 장사는 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인생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 창업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주식도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위험 자산이잖아요. 쪽박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식이나 창업을 조심해서 이제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은퇴 후에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의 90%는 재테크보다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식 창업. 저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면 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오늘 책 한 권 읽고 내일 책 리뷰 한 거 올리고 오늘 책 한 권 읽고 내일 책 한 권 리뷰 올리고 그럼 이틀 하나씩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1년만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구독자가 뭐 그렇게 1년에서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0명만 돼도요. 여러 군데서 책 리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또 적지 않은 수입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책을 읽으면 내 내공이 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걸 읽고 내일 이거를 유튜브에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몰입해서 읽게 돼요. 그러면서 내 1년 동안 읽은 책들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가장 좋은 게 내 경험과 지식을 온라인에 올려서 파는 지식 창업. 이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의미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또 내가 경험 없이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의미에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확실히 좀 힘든 시기도 겪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또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의 모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 5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배우자, 또 회사 동료, 또 뭐 등등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그 5명의 평균값이 5년 뒤에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연봉 2천, 3천, 2천, 3천이면 난 5년 뒤에도 2, 3천이에요, 연봉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봉이 2억, 3억, 2억, 3억이면 내 5년 뒤 연봉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그 사람 옆에서 가까이서 계속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도 거의 근사하게 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은퇴자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은퇴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방법은 이제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소형신축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이것만 배우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이 지식으로 또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내고 또 유튜브에서 해서 지식 창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투자들을 모을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런 소형신축도 그렇고 고시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미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그게 뭐 5년, 10년 노력이 아니라 그냥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하면 그 정도 위치는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그 방법만 몰랐을 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처럼 따라하라. 이분도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데 이렇게 3년 만에 20억, 30억, 50억 벌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가짐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법만 몰랐을 뿐이구나.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제 인생의 맛 클래스 인크레드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우리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네네. 그거 써서 지금 한 달에 재택으로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도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이 그래요. 이거 본인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하길래 따라 했더니 저도 1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내가 몰랐던 돈 버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 결에 또 내 상황에 내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그 위치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기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 5명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바뀌고 싶고 한다고 하면 내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다가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소형 신축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카페나 그런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미 그렇게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소고기 사드리고 매일 운전하고 현장 갈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해서 또 신축을 실제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기회가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자. 그래서 모방하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죠. 누구나 다 기본적인 능력은 있죠.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은 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개해드리고 또 제가 만든 링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이런 온라인도 오프라인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방송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진짜 혁신을 넘어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폰 한 대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단위 TV고 여기 이제 사이다 TV, 네. 사이다 경제 TV잖아요. 네네. 이렇게 방송국 TV를 방송 만들 이렇게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올리면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다는 것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건 좀 속된 말을 헛물을 많이 캐고 있었던 거죠. 오만 내가 섭취를 많이 했던 건데 제대로 정확히 타서 섭취를 제대로 하면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잘 방법을 찾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뒤에는 정말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정말 돈 벌기 쉬운 세상이다라는 게 진짜 공감이 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의 자신을 약간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던져 넣는다든지 근데 그런 노력이 사실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사실 뭐 인생 이마 클래스라고 하셨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꼭 이게 뭐 은퇴자들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서 참여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니쌤 정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